글쎄요. 지금 특별히 뭐 더 들어오겠다는 친구들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그리고 우리 수업 자체는 겨울방학 특강 중이에요. 겨울방학에는 정규 수업은 없어가지고 그냥 특강이라고만 이름을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건데 아마 들어오면 다음 주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지금 친구들 중에 등록은 했는데 학교 일정이 안 맞아서 동영상으로만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12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주 5일 할 때 그때 들어올 예정입니다. 얘들아 그거 너무 많이 먹지 마. 그 고카페인 음료에 플러스로 그 당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뭐 요즘엔 제로도 나오긴 하는데 당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있는 그 호르몬들이 조금 망가져요. 호르몬들이 망가지고 호르몬 망가졌을 때 이제 카페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자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뭐 아직 어리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키 안 크는 거는 조금 이후 문제고요. 살이 쪄요. 농담 아니고 진짜로. 왜 살이 찌냐면 선생님도 그 잠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뭐냐면 수면을 담당하는 뇌의 중추 옆에 식욕을 담당하는 중추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졸리다가 너무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배고프다로 잘못 느끼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밤에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먹게 됩니다. 네, 먹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먹은 것들이 지방으로 먼저 변환이 된대요. 그래서 밤에 잠을 안 자면 낮에 똑같은 시간을 자도 똑같이 활동을 해도 상대적으로 살이 많이 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역시 호르몬의 분비에 교란이 일어나요. 지방이 호르몬을 뭐 이렇게 수용하는 걸로 잘못 작용을 하나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키가 안 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성장기예요.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넘어가죠. 이때 되게 많이 큽니다. 이때부터 고3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도 커요. 만으로 22세까지는 성장입니다. 선생님도 몰랐는데 옛날에는 키 크는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군대 가고 나서 2cm 정도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릴 땐 그런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맛있어서 먹는 거면 양을 조금 줄이시고요. 잠을 깨기 위해서 먹는 거면 저녁에 일찍 자세요. 여러분들 막 일정이 엄청 많아가지고 밤에 잠 못 잘 정도는 아니잖아. 미루다가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맛있어서 먹는 거면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잠을 적게 자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평소에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인 되죠? 선생님 나이 정도가 되거나 대학생이 되면 먹기 싫어도 그거 먹고 일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들 아직 한참 많이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몸을 망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1교시 원래 하던 것처럼 이제 1교시는 지난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1교시는 뭐 할 거냐면 과제 문제풀이 해드릴 겁니다. 과제 문제풀이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만 좀 해드릴 거예요. 일부만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진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3교시 시작하면서는 오늘 나갈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3교시 시작하면서 아마 투데이 2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동안 투데이 2 풀고 그 다음에 남은 30분 동안에는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수업했었던 내용에 해당하는 일일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 놓고서 4교시엔 뭐 할 거냐면 과제해온 거 채점하고 틀린 거 고치고 오답 체크표 낼 거고요. 그거 하고 나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만약에 그랬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과제 나간 거 한다든지 뭐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있으면 다른 영역도 상관없으니까 질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링으로 된 교재, 그 다음에 정석, 그리고 부교재 이렇게 3개는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무조건 이 3개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정석부터 좀 풀이를 해드려 볼까요? 정석에 이번에 연습 문제가 과제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연습 문제 중에 지금 둘, 넷,
여섯 개 풀어드리면 되겠네요.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만 좀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풀어드린 거 이따가 이제 4교시에 질문할 거 있으면 여기 선생님 풀어드린 것도 질문하셔도 돼요. 질문하시고 그 외의 것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뭐 볼 거냐면요. 연습 문제 1-2번에 2번 보겠습니다. 1-2번에 2번 보시면 나눗셈 직접 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2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을 뭘로 나누라고 되어 있냐면 2x 플러스 y로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자, x에 대해서 나눗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x 몇 차예요? 여기 몇 차예요? 최고차수 3차죠? 그러면 이걸 없애려고 얘랑 곱해서 2x 세제곱이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에 와야 되는 건 2x 제곱이 와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차수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x제곱이 와야죠. 미쳤나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요. 2x 세제곱 플러스 yx제곱. 순서 바꿔 적을게요. x제곱 y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뺍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차수를 낮추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동류항이 있죠? 얘에서 얘를 빼면 4x제곱 y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남았어요. 자, x 몇 차예요? 2차죠. 2차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4y예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에 곱해서 4x제곱 y가 되게 하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2xy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4x제곱 y. 우리가 원하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y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빼겠습니다. 빼면 사라지죠.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러면 x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부터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2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됐어요. 그럼 지금 x의 1차고요. 곱해진 건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 이 친구에 곱해서 마이너스 2y제곱이 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써야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xy제곱 이렇게 우리 원하는 대로 지금 없앴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입니다. 그럼 빼요. 빼서 이거 사라지겠고요. 빼면 0이네요. 몇 차예요? x에 대해 0차죠. 상수죠? 그럼 얘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이게 나머지가 맞는 겁니다. 그럼 얘는 검산식 형태로 적는다면 2x 플러스 y는 얘는 2x 플러스 y로 나누면 몫이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이고 나머지는 0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나눗셈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던지 나머지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두 개이긴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할 내용이긴 한데 이 친구들을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 형태로 정리했죠. 어떤 풀어져 있는 식을 곱셈 형태로 정리하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수업하기 했어요. 인수분해예요. 그럼 결국엔 나눗셈이 이게 다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나눗셈이 결국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냐면 사실은 인수분해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나중에 할 다다음 시간에 할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됐죠?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다항식을 이걸로 나누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숫자 나눗셈 할 때도 배우긴 했는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얼마란 이야기죠? 0이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이걸 검산식 형태로 적어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뭘로 나눴더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눴더니 몫이 있고요. 원래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머지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누어 떨어진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네요. 됐죠? 그럼 이걸 얘로 직접 나눠보는 겁니다. 나눴는데 나머지 부분이 얼마여야 된다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아까 하던 것처럼 식을 써서 직접 나눠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있고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로 나누면 자, 몇 차예요? 몇 차예요? x에 대해 2차죠. 이거 몇 차예요? 3차죠. 그러면 여기다 곱해서 x세제곱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몇 차라고요? 2차죠. 조립제법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직접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곱해서 x세제곱이 나오려면 x가 와야겠네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되고요. 그냥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라지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 x제곱 있으니까 a 플러스 1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x. 물론 이 마이너스를 앞에 묶으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a. 자, x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이건 몇 차예요? 2차죠. 아직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 곱해서 a 플러스 1 x제곱이 되려면 제일 앞에 뭐가 와야 돼요? a 플러스 1을 곱하셔야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로 묶고요. a 플러스 1 x 플러스 a 앞에 a 플러스 1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뺍니다. 그럼 우리 원하는 대로 2차가 사라졌고요. 이제 동류항 정리를 하는데 이게 많으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a니까 사라지고 1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네요. 그럼 이거 0x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몇 차예요? 지금 요 1차 부분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 상수입니다. 그럼 얘보다 차수가 낮죠? 얘가 뭐라고요? 나머지예요. 근데 우리는 나누어 떨어진다는 나머지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a a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예요. 오늘 할 내용하고도 살짝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걸 뭐 싹 다 전개해서 정리하셔도 되는데 보시면 마이너스 a가 공통으로 있죠. 마이너스 a로 묶으면 여기는 1이 남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a 플러스 1이 남아요. 됐습니까? 그럼 0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어떤 친구들을 묶어내요. 이런 거 보고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었습니다. 묶어낸다고 해서 결합이 아니었어요. 결합 법칙은 분배 법칙하고 차이가 뭐였나요? 결합 법칙은 선생님이 집에 가서 복습하라고 그랬죠? 결합 법칙은 연산이 결합 법칙은 한 개였어요. 덧셈 곱셈 이런 거. 분배 법칙은 연산이 두 개였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a 곱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게 분배. 근데 묶어도 분배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건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이 0이에요. 인수분해가 된 형태네요. 그럼 이게 0이든지 아니면 이게 0이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a가 0이든지 아니면 a 플러스 2죠. a 플러스 2가 0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죠? 답 2개 나온 거예요. 됐고요. 요. 여기 떨어지냐? 오이씨, 왜 이래?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들 했습니까? 선생님 수업 내용? 선생님이 그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하라고 했었죠? 했나요? 안 했죠? 선생님이 그날 분명히 얘기했죠? 어려운 건 아닌데 보통 많이들 안 한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사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소한 걸 꾸준히 해낼 수 있다면 생각보다 변화가 빨리 옵니다. 여러분들 아직 어리니까 못하는 게 당연해요. 하는 게 특이한 겁니다. 하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다고 너무 자괴감 들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조금 더 지나면 2번 하고 조금 더 지나면 3번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직 어린데 그런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번도 안 했지만 집에 가서 한 번은 해봐야지 정도 생각하고 일주일, 2주일 뭐 이럴 때 한 번씩, 2번씩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다. 자, 이렇게 나눈다 이야기가 나오면 꼭 검산식을 드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fx를 뭘로 나눴다고 했냐면 gx로 나눴대요. 몫은 안 나왔네요. 그럼 우리 편의상 qx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rx라고 썼대요. 그럼 이게 식의 나눗셈에 대한 검산식 형태를 적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번엔 우리 구해야 되는 게 fx 더하기 gx 더하기 rx를 뭘로 나누라고 했냐면 gx로 나누래요. 그럼 몫이 있겠죠. 근데 이 몫하고 이 몫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현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q1x라고 쓸 거고요. 얘는 q2x라고 적겠습니다. 더하기 나머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 나머지는 대문자 rx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요걸 구하는 게 목표인데 요걸 뭘로 표현하냐면 문제 보시면 보기에 rx로 표현을 해요. 스몰 rx에 관련해서. 됐죠? 자, 그러면 잠깐 여기 보겠습니다. 요렇게 생각을 해줄게요.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31이 있어요. 31이 있는데 이걸 6으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5고 나머지가 1이죠. 맞죠? 맞죠? 선생님이 어려운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엔 요거 31을 세 친구의 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세 친구의 합이고 11 더하기 11을 하고 10 더하기 10 해야 되나? 10 이렇게 해볼까요? 자, 됐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6으로 나눌 거예요. 누구를? 11을. 자, 그럼 11을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1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5죠.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헷갈리겠군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바꿔서 할게요. 5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11, 다음에 10, 10으로 좀 쪼개볼게요. 됐죠? 자, 그럼 11을 5로 나눌 겁니다. 몫이 얼마예요? 2죠. 나머지 얼마예요? 1이에요. 10을 5로 나눠요. 몫이 얼마예요? 나머지는요? 0이죠. 10을 역시 5로 나눠요. 몫이 얼마예요? 나머지는요? 2죠. 그럼 보세요. 31은 하나, 둘, 셋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1을 5로 나누세요 하면 셋을 5로 나눈 친구의 몫들의 합이 전체 몫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가 됩니다. 이게 숫자에서 개념이 똑같이 식에서도 쓰여요. 그럼 보세요. fx 더하기 gx 더하기 rx를 gx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1x고 나머지가 스몰 rx라고 위에 적어놨어요. 그럼 gx를 gx로 나눌 거예요. gx를 gx로 나눠요. 자기 자신을 나누면 몫이 얼마입니까? 1이죠. 나머지는 얼마예요? 0이죠. 됐죠? 그 다음에 rx를 gx로 나눌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 친구의 차수랑 이 친구의 차수 중에 누가 무조건 크나요? gx인가요? rx인가요? 알 수 없나요? 누구의 차수가 더 커요? gx의 차수가 더 크죠.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나누는 식하고 나머지는 크기 비교는 불가능하니까 차수 비교를 해서 이 차수가 이 차수보다 무조건 작다라고 이야기했죠. 됐죠? 기억나죠? 그럼 보세요. 지금 rx의 차수랑 gx의 차수 중에 누구의 차수가 더 크다고요? gx의 차수가 더 커요. 그럼 예를 들어 1차를 5차로 나눈다고요. 그럼 몫이 0이고요.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죠? 만약에 3을 7로 나눠요. 그러면 3은 7 곱하기 0 더하기 3이죠. 몫이 0이고 나머지는 자기 자신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한 것처럼 fx 더하기 gx 더하기 rx 이 세 개의 합에 대해서 gx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몫은 이 세 개의 합이 몫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 세 개의 합이 나머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 large rx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2배의 small rx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두 분 양쪽 사이드에 앉아서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피곤해합니까? 어제 일찍 안 잤어요? 몇 시에 잤습니까? 왜 1시 반에 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잤어요? 낮 시간에 하셔야지. 왜 밤 시간에요? 밤엔 일찍 자야 됩니다. 낮에도 했어요. 그럼 전날하고 전전날하고 했었어야죠. 네. 여러분, 밤늦게 뭐 하는 버릇이, 선생님도 물론 밤늦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밤늦게 하는 버릇이 장기적으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낮에 빨리 끝내고 밤엔 놀다가 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낮에 놀다가 밤에 끝내고 자야지. 그럼 보통 못 끝냅니다. 알겠죠? 너무 졸려 하시는 거예요. 뒤에 창문 좀 열까요? 잠깐. 열어주세요. 오른쪽에 보면 문 있어요. 네, 거기에. 그래서 열어주세요. 밀면 됩니다. 네, 됐어요. 좋습니다. 됐죠? 모르겠어. 선생님도 강의한 지 거의 20년 넘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선생님 수업하면 졸리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사실 수업을 할 때 막 이렇게 한 턴으로 얘기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네, 졸리게 하려면 여기 봐봐 이렇게 하면 졸린 게 맞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되게 졸려 하거든요.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왜인지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잠이 없는 거더라고요. 잠을 안 자는 거더라고요. 잠을 안 자니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되게 조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해결책을 한번 찾아봤는데 해결책이 하나 있긴 있는데 선생님은 못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해결책 뭐냐, 수업 시간에 안 좋을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발차기 같은 걸 하래요. 그러면 수업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 잘 들을 거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선생님이 니네 졸리지 말라고 발차기 하죠? 그럼 수업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 발차기 해! 이거밖에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차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무시지 마시고요. 잠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옛날엔 선생님이 잠 깨라고 그것도 준 적이 있었어요. 그 졸음껌 있어요. 먹으면 막 이렇게 입이 확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막 그걸 줬더니 애들이 처음에 잠을 깨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애들이 맛있어서 달라고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한 번에 3-4개씩을 씹으면서 화한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서 밤에 잠을 자면 선생님 수업이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고 선생님 수업을 듣죠? 그러면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밤에 너무 늦게까지 앉아지 말고 꼭 일찍 주무세요. 알겠죠? 자, 1-5번까지 했고요. 1-6번 보겠습니다. 1-6번 fx를 x-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 역시 검산식 형태로 식을 쓸게요. fx를 x-1로 나누면 몫이 qx, 라지 qx고요. 더하기 나머지를 라지 r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번엔 xfx 더하기 5를 똑같이 x-1로 나누래요. 똑같이 x-1로 나누래요. 그러면 몫이 있을 거고요. 여기 q1x라고 적을게요. 나머지를 구할 겁니다. 나머지 r1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작할 때 몇 차인가요? 1차죠. 나누는 식이 1차예요. 그럼 이 나머지는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요. 1차보다 차수 낮으니까 몇 차? 0차 또는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상수를 구할 거예요. 이게 이제 정석 문제의 특징이긴 한데 내용들이 좀 앞뒤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거긴 한데 이 식은 좌변하고 우변이 늘 같은 식입니다. 아까 잠깐 적어드렸던 30일 있죠? 31을 5로 나누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요. 좌변 30이라고 우변 5 곱하기 6 더하기 1은 사실 같은 값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중에 할 거예요. 늘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x에 대해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결과를 가지는 형태를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항등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늘 등호가 만족합니다. 그럼 x에 어떤 수를 넣을 건데 뭘 넣을 거냐면 q1x의 의미를 없앨 수 있는 식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0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0 곱하기 땡땡땡은 무조건 얼마예요? 땡땡땡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0이죠.
이게 나중에 할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다음 주면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한다 정도로 생각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은 x 얼마예요? 1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두 똑같은 x니까 이 친구들 모두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f1 더하기 5는 0 곱하기 q1 1 더하기 r1이에요. 됐죠? 그럼 우리 의도한 대로 0 곱하기 q1 1이면 q1 1이 얼마인지 몰라도 0 곱하기 땡땡땡이니까 무조건 0이죠? 그럼 우변은 r1만 남아요. 그럼 r1은 요거 생략할게요. f1 더하기 5가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걸 다시 이 식에다 적어볼게요. 다시 이 식에다 적으면 이 식은 xfx 더하기 5는 x-1 곱하기 q1x 더하기 r1인데 r1이 뭐라고요? f1 더하기 5가 된다고요. 됐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문제에서 뭐까지 구하라고 했냐면 이 목도 구하라고 했어요. 이 몫은 어떻게 구할까? 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는 땡땡땡 더하기 땡땡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xfx 더하기 5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럼 xfx를 x-1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있을 거고요. 5를 x-1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더하면 전체 나머지 되는 거였고요. 아까 드렸던 이야기가 이거였죠. 이 목과 이 몫을 더하면 이 친구가 되는 거였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몫이 얼마냐면 0이에요. 그죠? 1차를 상수를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이 0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5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 5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F1인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이게 사실은 정석 아까 얘기 드렸듯이 문제 순서상 원래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앞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항등식까지 가고 나머지 정리까지 가면 여러분 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거를 구하려고 뭔 짓을 할 거냐면 xfx를 구할 거예요. xfx. 그럼 xfx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예요. 여기에 양변에 x를 곱하면 xfx가 생기죠. 그럼 이 친구도 뭘 구할 거냐면 x를 곱할 거예요. 더하기 r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뭐가 되냐면 x, x-1, qx 더하기 r 곱하기 x. 자, 이거 x에 대한 몇 차예요? x에 대한 몇 차인가요? 1차예요, 1차.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우리 똑같이 x-1로 나누는 게 목적이라고요. 뭐요? x-1로 나누는 게 목적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x-1이 곱해져 있죠.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qx가 생기고요. 나머지는 0입니다. 맞죠? 이거 곱하면 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직접 할 겁니다. rx를 x-1로 나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나눗셈을 계속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나중 되면 조립제법 안 쓴다고요. 그냥 암산한다고 그랬죠. 그게 이거거든요. 뭐냐면 자, 이거 x의 개수 뭐예요? r이죠. 이거 x의 개수 얼마예요 지금? 1이죠. 그럼 똑같이 만들려면 r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현재식은 rx-r이죠. 그럼 rx는 똑같고 여긴 마이너스 r인데 여긴 없죠. 그럼 같으려면 r을 더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목들의 합이 전체 몫이 될 거고요. 이 나머지들의 합이 전체 나머지가 된다고요. 전체 나머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죠. 이쪽으로 가야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Q2X는 뭐가 되냐면요. 이 둘의 합인 X, QX 더하기, 야, 이씨, 빠지냐. X, QX 더하기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0 더하기 R이니까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F1하고 R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F1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R로 표현하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R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머지 있죠? 이 나머지는 R 더하기 5가 되고요. R 더하기 5가 되고요. 요 나머지는 둘의 합인데 이거 어차피 0이니까 얘만 되죠. 그래서 X, QX 더하기 R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정리하면서 이야기 정리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지금은 그렇구나 정도만 하셔도 돼요. 크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에 2번 해드릴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이래요. 근데 x 5제곱 마이너스 5x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볼게요. 몇 차예요? 2차죠. 몇 차예요? 5차죠. 낮은 차수를 주어지고 높은 차수를 주어질 땐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해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x 세제곱이 얼마고 x 4제곱이 얼마고 x 5제곱이 얼마인지를 직접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눈다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둘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편할지는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x제곱을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2차를 1차, 차수를 낮춘 거예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높은 차수보다 낮은 차수가 훨씬 편하니까요. 그 다음에 x 세제곱을 구할 거예요. 그럼 x제곱이 x세제곱이 되려면 양변에 뭘 곱해야 돼요? x를 곱한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돼요. 근데 이 x제곱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음수배예요. x 마이너스 1이고요. 더하기 x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2x 마이너스 1이죠. 보세요. 3차를 몇 차로 바꿨어요? 1차로 바꿨죠. 좋은 접근인 겁니다. 차수가 낮을수록 좋은 접근이에요. 그 다음에 x 4제곱은 양변에 x 곱하는 거죠? 또 여기에 x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2x제곱 빼기 x죠? 근데 x제곱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럼 거기에 2배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예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x까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x 5제곱까지 있으니까 x 5제곱까지 또 구해보면 양변을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뭐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2x니까 3x, 2x, 5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아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x 5제곱 마이너스 5x였는데 이 x 5제곱을 간단한 5x 빼기 3으로 차수를 낮췄잖아요. 거기에 5x를 뺐어요. 그럼 이건 x 값이 사라지면서 무조건 마삼이 된다고요. 이게 차수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방법. 됐죠? 그 다음에 검산식 형태를 활용해서 직접 나누는 방법도 꽤 많이 쓰입니다. 보시면 이 친구 x 5제곱 마이너스 5x를 뭘로 나눌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예요. 정신 차려. 똑바로 앉으시고 정신 차려. 자, x 세제곱 해서 5제곱 없애요. x 5제곱 플러스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되고요. 뺍니다.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5x 하고 없애려면 마이너스 x 제곱 있어야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하고요. 뺍니다. 사라지죠? 그러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예요. 그러면 플러스 2x 해서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역시 빼요. 그럼 사라지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 아니고요. 마이너스 3x가 되겠네요. 됐죠? 맞죠? 자, 2차고 2차예요.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빼요. 사라지고 마이너스 3만 남죠. 그럼 주어진 이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얼마라고요?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0이니까 이게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 값은 얼마? 0이죠. 0 곱하기 땡땡땡이니까. 그럼 이 값은 그냥 마3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어느 쪽이든 접근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리고 뭐가 편할지는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면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9-5번 다음 식을 전개해서 이거 끝까지 전개 안 하고요. 그냥 과정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개하세요 했는데 일일이 전개하라고 낸 문제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x-2y의 세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y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써도 되냐면 x-2y, x 플러스 2y 전체 세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합차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합차공식이라서 이거 정리하면 뭐가 돼요? 빼기 y 제곱이 돼요. 근데 그거에 뭐예요? 세제곱이죠. 그럼 우리 a 더하기 말고 빼기로 할까요? 빼기 b 전체의 세제곱은 앞에 거의 세제곱 빼기 3배의 앞에 거 제곱 b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의 제곱 더 빼기 뒤에 거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거에 a 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b 자리에 4y 제곱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꼭 한 개의 이 형태로 돼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x제곱의 세제곱 빼기 3배의 x제곱의 제곱 4y 제곱 더하기 3배의 x제곱 그 다음에 4y 제곱의 제곱 빼기 4y 제곱의 세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개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문제에선 지금 뭐 처음이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저걸 다 정리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은 처음이라 어쩔 수 없이 좀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됐습니다. 부교재 보겠습니다. 부교재 이번에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숙제였더라? 13번까지가 숙제였어요. 1번부터 13번까지가 숙제였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두 문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교재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야, 정신 차려. 연우는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안 잤어요? 그럼요. 몇 시에 잤어요? 아유, 키 크냐나 보다. 키 안 커요? 네. 선생님, 잠 많다고 그러는 친구들한테 2m까지 큰다고 꼭 이야기 드립니다. 선생님 옛날에 가르쳤던 애 중에 걔는 재수생 때 가르쳤구나. 재수생 때 가르쳤는데 멘사 회원이야. 멘사 뭔지 알죠? IQ 150 넘는 친구들만 하는 거. 머리가 진짜 좋긴 좋더라. 근데 그 친구는 멘사 회원들 기본이라고 하긴 한데 암기를 잘해. 어떤 정도로 암기를 잘하냐면 외워야지가 아니고 들으면 기억을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과외를 했었는데 수업을 할 때 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꾸며서 하진 않아요. 예, 막 꾸며서 하진 않고 진짜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석 달인가 있다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선생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대. 그러면서 그 되게 똑똑한 친구였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재상이에요. 재상. 걔 성이 황이라서 이거였었거든요. 황재상이었었거든요. 어이였나 아이였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앞은 황제고 뒤는 재상이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 키가 190이 넘었었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리고 다 가졌어. 잘생겼지, 키 크지, 머리도 좋아서 멘사회원이지. 근데 이 친구가 재수생 때 과외를 한 이유가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좀 옛날 이야기예요. 거의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에서 체벌을 암암리에 했었어요. 때렸어요, 애들. 때렸는데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첫 수업을 듣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얘를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린 마음에 삐뚤어져가지고 뭐야
왜 선생님이 날 때리지? 그러면서 나 이제 수학 공부 안 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고등학교 내용부터는 딱 보고 문제만 봐서 풀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인 이론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들은 게 없으니까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친구여가지고 3년 내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요. 네, 수학 공부를. 그래서 나랑 재수생 때 딱 했는데 여러분 지금 하는 정도 선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공통수학 원. 물론 그땐 이름이 좀 달랐지만 그렇게 했는데 똑똑하긴 똑똑하더라. 3개월 하니까 3년 내용이 끝났어요. 진짜 똑똑하긴 하더라. 어쨌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 키가 2m까지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농담 아니고요. 농담 아니고 혹시 본인이 정말로 밤에 잠을 잘 자는데 선생님이 왜 정말로라는 표현을 쓰냐면 애들이 밤에 잤어요 그러는데 핸드폰 보면서 안 자거나 아니면 음악 들으면서 자거나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 안 자는 경우. 그런 거 말고 진짜 자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이 피곤하다. 그럼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내분비과 이런 데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뭔가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문제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발견을 해보세요. 알겠죠? 진짜로,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세상이 지금 뭐하고 있을려나. 나랑 한 7, 8살밖에 차이 안 났었는데. 네. 똑똑한 친구였어요.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면 안 졸릴 겁니다. 네,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면서 마음속으로 선생님이 하는 거에 아니 그리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땡땡땡에서 x 세제곱의 개수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1 더하기 2x 빼기 3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4제곱 플러스 6x 5제곱 플러스 7x 6제곱의 제곱이에요. 제곱이니까 이걸 한 번 더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1 더하기 2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4제곱 플러스 6x 5제곱 플러스 7x 6제곱. 그래서 이거에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한다고요. 그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다항식 형태에선 차수를 낮출 수가 없어요. 곱해서. 물론 이쪽에 만약에 뭐 x분의 1 이런 친구가 있으면 곱했을 때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왜요? 뭐 이상해요? 6번 맞죠? 이 문제? 네, 맞죠, 맞죠? 자, 그래서 x분의 1이 있는 이런 유리함수, 분수함수 형태가 아니라면 차수가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차수가 유지되거나 높아진다는 개념만으로 상수랑 곱해서 3차를 만들려면 이 친구의 얘랑 연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결과물은 4x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랑 곱해서 3차가 나오려면 2차랑 곱해야겠네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x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2차랑 곱해서 3차가 나오려면 이쪽에 1차랑 곱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x 세제곱 나오고 3차랑 곱해서 3차가 나오려면 상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4x 세제곱이 나오고요. 4차랑 곱해서 3차를 만들 수 있는 건 이 구조에선 없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아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고요. 이게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풀다가 이거 너무 많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 원래 6개가 넘어가면 안 합니다. 직접 덧셈, 곱셈을 했는데 7개, 8개를 곱하세요 라고 하죠? 그럼 안 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죠. 그럼 4개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교육과정상은 6개지만 10개 정도까지는 그냥 하시는 게 편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왔는데 10개 정도는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게 넘어간다 그러면 뭐 정말 모르겠으면 일일이 다 더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거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시험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해봐야죠. 방법을 모르면. 근데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4개밖에 없으니까요. 이 4개 더할 거고요.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가 x 세제곱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해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이걸 전개한 식이 요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항 3개죠. 항 3개죠? 전개하면 동류항 정리하기 전엔 9개 나옵니다. 그럼 9개까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근데 이 문제는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치환하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낸 문제예요, 사실은. 됐습니까? 원래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전개했더니 a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x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전개를 했냐 묶어냈냐의 차이인 것뿐이니까 같은 식입니다.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거. 최종적으로 뭐 구하래요? 구하라고 했죠. 자,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문제 얘기했어요. 여러분,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고 하죠? 그럼 중학교 때는 a 값 얼마인지 b 값 얼마인지 c 값 얼마인지를 구해서 더하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고 사실 그 외엔 잘 안 나와요. 근데 고등부 문제부터는 이걸 구하라고 하면 방금 이야기한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a 값 얼마고 b 값 얼마고 c 값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등하고 고등의 접근 방법의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원래 의도는 직접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는 거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 식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x에 1을 넣으면 a 마이너스 2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6. 즉 x에 1을 넣으면 우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8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생겼죠. 그죠? 그럼 우변에 x에 1을 넣었으니까 좌변에 x에도 1을 넣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1 집어넣으면 1 빼기 1 플러스 2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6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각각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죠. 이런 해법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면 그냥 a 구하고 b 구하고 c 구하고 끝 아니에요. 그 방법도 있지만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혹은 a, b 따로 구하고 c를 따로 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등하고 고등의 가장 큰 차이예요.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 네, 오늘 2단원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할 거고요. 인수분해는 결국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인수분해 곱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수들의 곱셈 형태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필기하세요. 인수, 곱해지는 그 식들을 곱셈으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인수분해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었나요? 결국 뭘 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은 방정식의 풀이 방법, 해법이라는 거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좌변들을 곱셈으로 정리하는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기술이에요, 기술. 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방법 없어요. 문제 많이 풀고 익히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반대 개념이 뭐였었냐면 곱셈 공식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곱셈 공식이죠. 왜 정리라고 적어놨어요? 곱셈 공식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풀어내냐 묶어내냐의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디냐? 몇 페이지냐? 30페이지요. 31페이지군요. 31페이지에 보시면 정석 31페이지에 보시면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곱셈 공식에서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는 우리 적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2번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인 a제곱 뿔마 이거 교재에 적으세요. 플러스 b제곱은 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친구를 묶음 형태로요. a 뿔마 b 전체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완전 제곱식. 이거 뭐였어요? 중등 내용이었었습니다. 교재에 우리 링으로 된 교재에 적어주세요. 알고 있겠지만.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b제곱은,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뭐라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곱셈 공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곱셈 공식. 왼쪽에서 이렇게 곱셈 형태로 가는 걸 인수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대한 내용이 있죠? 6번. a 세제곱 뿔마 b 세제곱.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a 세제곱 뿔마 b 세제곱은 a 뿔마 b. 여기에 앞에 거의 제곱,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라고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그래서 맞불이라고 합니다. 둘에 곱하고 뒤에 거의 제곱. 이겁니다. 됐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뿔마 b 전체의 세제곱, 완전 세제곱식이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선생님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된다고 했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학교 시험용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게 10번입니다. 10번이고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 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 바뀌는 것까지 할 거예요. 요거 바뀌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거 그 책에다가, 정석에다 적자고 했어요. 2배를 할 거고, 원래랑 똑같으려면 2분의 1을 곱해야 되고, 그 2분의 1을 앞으로 묶으면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여기에 2를 곱했으니까 a제곱 2개죠? 그래서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도 2개예요. b제곱, c제곱도 2개죠. c제곱, 한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되고요.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여기 친구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로 이야기까지 됐었습니다. 요거 많이 쓰여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이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풀다 안 되면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찾아보려면 최소한 무슨 공식이 있었는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죠. 이거 그냥 많이 하면 무조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 공식이고요. 공식은 암기, 특별히 없어요. 공식 암기고요. 실제 인수분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인수분해 방법이에요. 왜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굳이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따라가고 해법을 내시면 되고요. 왜인지는 설명드리긴 할 텐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식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 하세요 라는 친구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를 보시고 공통으로 곱해진 식, 공통인수를 묶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정리하기 전에 공통인수 묶을 게 있으면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치환할 게 보이면 치환합니다. 아까 문제 우리 선생님 1교시 마지막에 풀었던 x제곱 빼기 x 뭐 이런 식으로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친구들은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예요. 앞에 하나 말이 더 있어야 돼요. 땡땡땡을 중심으로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정리고요. 땡땡땡이 뭐냐면 최고 차수가
낮은 미지수예요. 미지수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만약에 x 세제곱 더하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EXY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막 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X는 최고차수 몇 차예요? 3차죠. Y는 최고차수 몇 차예요? 2차예요. 지금 드러나 있는 거로는 2차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는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수분해를 하세요라는 건 좀 풀이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인수분해를 하세요라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되는데 하라고 하진 않겠잖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인데 만약에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우린 3차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2차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차수가 낮으니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수 낮은 미지수 중심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1번하고 2번을 하셔야 됩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나서 공통인 인수가 보이거나 치환하는 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림차순 정리를 하시고 다시 공통인수나 치환할 수 있는 게 있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까 적어드린 거 있죠? 그 친구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암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인수분해 공식으로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법들을 이제 배워 나갈 거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좀 적어드릴게요. 6번 특수한 해법이 있어요. 특수한 해법이 있고 적어놓기만 하세요. 6-1로 보기차식 있습니다. 이건 오늘 다룰 겁니다. 보기차식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6-2로 상반방정식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상반방정식은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해법, 문제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외보단 역시 그냥 외우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외지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여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좀 기계적으로 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걸 쓸 수 없으면 마지막 7번 뭘 쓰냐면요. 인수정리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6번하고 7번은 나중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 이후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요일날 그때쯤 진도 나갈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수분해를 안 해도 되는 문제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틀린 거예요. 옮겨 적으면서 뭔가를 틀렸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오늘 이야기 다룰 건 요걸 좀 인수분해하는 이야기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이 보기차식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예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주세요. 자, 보기차식의 해법입니다. 문제 풀이 방법이에요. 왜보다는 외우고 활용하는 데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차식이 뭔지부터 해야죠. 보기차식은 뭐냐면요. 짝수, 차수만 있는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0차, 상수함수 1차 아니죠. 2차, 4차 이런 식으로. 6차도 있긴 있는데 6차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4차, 2차 상수항만 있는 경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기차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적으세요. 왜 안 적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거의 해법은 1번 x제곱을 2차를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고요. 그럼 2번 그렇게 치환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끝이에요. 인수분해가 되면 끝.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통 어려운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활용하냐면요. 제곱 빼기 제곱을 활용할 거예요. 우선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예시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게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보기차식의 예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같이 적어주세요. 보기차식이라고 적은 저 해법 밑에 3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어이구, 뭔 소리야. 3개의 문제를 풀어볼 거고 문제는 어디 있는 거냐면 정석에 있는 겁니다. 정석을 피시고 같이 보도록 하죠. 어디 있나요? 네. 39페이지에 기본 문제 2-8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 적으세요. 연결해서 여러분들은 1번 예시죠. 예를 들어서 1번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가 있어요. 자, 상수 2차, 4차만 있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짝수 차수만 있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기차식입니다. 됐습니까? 보기차식이에요. 상수 2차, 4차만 있으니까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 1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치환할 거예요. 누구를요?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돼요. 됐죠? 자, 그럼 t에 대한 2차식이네요. 인수분해 되나요? 요거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는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이건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t제곱이니까 tt로 나누고요. 곱해서 2가 나오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3t가 되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쓰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는 요런 방법으로 적어서요. 얘는 인수분하면 t-2랑 t-1이 됩니다. 됐죠? 위에 기본 문제예요. 위에 기본 문제 39페이지. 이렇게 돼요. 그럼 주어진 식은 뭐가 된다고요? t-2, t-1인데 t는 우리가 임의로 바꾼 거죠. 원래대로 돌려요. 그래서 x제곱 빼기 2랑 x제곱 빼기 1까지 쓰시고 끝나시면 안 돼요. 인수분해를 하라는 건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쓴 결과물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유리수 이내에서 인수분해 되나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데 유리수 영역에서 얘는 되죠. 그래서 얘는 합차공식이잖아요. x-1,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2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보기차식 인수분해 했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에 대해 다룬 겁니다. 됐죠? 이거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그 해설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꼭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것도 상수 2차, 4차만 있어요. 뭐라고요? 보기차식이라고요. 희재씨 적으세요. 왜 보고만 있어요? 적으세요. 자, 4차, 2차 상수만 있으니까 보기차식이고 보기차식은 첫 번째 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t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에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얘기 드렸죠?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는 본인의 영역이에요. 뭐 특별히 무슨 공식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곱 빼기 제곱 만든다고 그랬죠? 여러분 쓰던 거 잠깐만 멈추고 봐요. 이거 중요해요. 자, 제곱 빼기 제곱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으로 갈 땐 3개의 케이스를 일일이 쓰셔야 돼요. 3개의 케이스를 일일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t제곱 더하기 1 t제곱. 여러분 쓰던 거 멈추고 잠깐만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중요해요. 이게 방법 중심이라서 처음에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t제곱 더하기 1, t제곱 더하기 1. 2차랑 상수만 남긴 거 2개 적으시고요. 2차랑 1차만 남긴 거 적으세요. 그 다음에 자,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쓰던 거 멈추고 보세요. 이 친구의 루트 씌우고 이 친구의 루트 씌워요.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네, 얼마예요? t죠.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1이죠. 둘 곱해요. 얼마예요?
t랑 1을 곱하면 얼마예요? 거기에 2배를 하세요. 루트 씌우고 곱한 거에 2배를 한다고요. 그럼 2t 나왔죠? 그 2t를 한 번은 더 하시고요. 한 번은 빼세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왜인지는 마지막에 보면 나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연우 씨, 이따 적으세요. 이따 적으세요. 이거 좀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처음에 제대로 안 보면 되게 헷갈려요. 자, 루트 씌운 거 곱한 거에 2배를 뿔 맞서서 여기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가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거냐면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의 개수. 자, 1차 t의 개수 얼마예요? 현재? 아무것도 없죠? 1이라서 생략된 겁니다. 1의 개수의 절반. 1의 절반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을 뒤에 더해줍니다. 절반의 제곱을 뒤에 더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원래식하고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t를 해야 똑같겠죠. t제곱 플러스 1은 원래 똑같이 있었는데 2t를 더해줬잖아. 근데 얘가 t가 되려면 t를 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식이 원래식이랑 똑같으려면 3t를 더해야겠죠. 됐죠? 원래식하고 똑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식이 얘랑 똑같아지려면 더하기 4분의 3을 해줘야겠죠. 이게 2분의 1의 제곱이면 4분의 1이니까. 됐죠?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친구가 이 완전 제곱식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쓰면 뭐가 되냐면 t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씌운 거 있죠? 그 값들이 여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그럼 여기도 루트 씌운 거 아까 t랑 1이었죠? 그거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빼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루트 씌우면 t랑 2분의 1이죠? 근데 여기 덧셈이니까 덧셈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 중에 앞에 제곱을 만들었어요. 그럼 뒤에 제곱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여기 빼기 t예요. 플러스 3t고요. 플러스 4분의 3입니다. 앞에 건 제곱이 되는데 뒤에 건 제곱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는 있어요. 누가 있냐면 t가 사실은 뭐였죠? x제곱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제곱이에요. 뭐예요?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요. 제곱 빼기 제곱을 쓴다는 게 이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개수들이 뭔지 알기 전까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써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제곱 빼기 제곱이라 합차 공식으로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한 번은 빼서 씁니다. 내림차순 정리까지 할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고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 인수분해를 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 빼기 제곱. 그리고 제곱 빼기 제곱은 뭘로? 세 개의 케이스를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어떤 세 개 중에 어떤 걸 쓸지는 보고는 알 수 없어요. 다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세 번째 케이스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이에요. 4차, 2차, 4차. 짝수차수만 있네요. 뭐라고요? 보기차식이에요. 근데 아까 미지수가 하나인데 지금 2개죠? 그래서 둘 다 치환을 해줄 겁니다. x제곱을 뭘로 치환할 거냐면 라지 x, 대문자 x. y제곱을 뭘로 치환할 거냐면 라지 y로 치환할게요. 그럼 이 식은 라지 x제곱. 4차니까 이거의 제곱이죠. 빼기 6 라지 x 라지 y 더하기 라지 y 제곱이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 빼기 제곱 만들 거예요. 아까랑 똑같아요. 3개 쓸 거고요. 첫 번째 이거 그대로 적고요. 이거 그대로 적고요. 이거를 2개 해줬죠. 그 다음에 요거 적고요. x에 대한 1차 마이너스 6 yx로 좀 바꿔 적을게요. 자, 여기에 뭐 적어야 되냐면 루트 씌운 거에 곱의 2배.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이거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얘들아 이거 봐.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그럼 둘 곱하면 xy 그거에 2배 한다고요. 그럼 2xy인데 그걸 덧셈 뺄셈으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x 2차 있죠? 여기 1차 있죠? 1차의 개수요.
1차에 곱해진 모든 친구요. 숫자만 말고 1차에 곱해진 모든 친구. 마이너스 6y예요. 절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y의 절반 얼마예요? 마이너스 3y. 그거에 제곱을 더해준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랑 똑같아야 돼요. 지금 x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2xy인데 마이너스 6xy가 되려면 마이너스 8xy가 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그대로인데 마이너스 2xy예요. 근데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4xy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면 이거 x제곱, 요거 그대로 있는데 이거 9y제곱인데 y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8y제곱이 있어야겠네요. 됐죠? 이 친구들 중에 우리 앞에 건 완전 제곱식 된 거예요. 뒤에 게 제곱 형태를 띠고 있는 거, 빼기 제곱 형태를 띠고 있는 건 얘입니다. 맞죠? 왜요? 이게 사실은 4는 2의 제곱이고요. 라지 x는 스몰 x의 제곱이고요. 라지 y는 스몰 y의 제곱이잖아요. 제곱이죠. 숨겨져 있는 구조로. 그래서 얘는 라지 x 빼기 라지 y의 제곱 빼기 2xy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근데 x가 사실 뭐예요? x제곱. y가 뭐예요? y제곱. 바꿔서 한 번 더 정리하면 결국 이 친구는 스몰 x 빼기 스몰 y 제곱의 제곱 빼기 2xy 전체의 제곱이라 제곱 빼기 제곱이라 합쳐 공식으로 한 번은 얘를 더해요.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 더하기 2xy. 그 다음에 한 번은 빼서 적습니다. x제곱 빼기 y제곱 빼기 2xy. 이렇게 적어요. 됐죠? 뭐 내림차순 정리까지 하면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들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이게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는 본인이 인수분해를 많이 해서 보여야 됩니다. 이건 그냥 많이 하면 보이는 거라서 특별히 방법이나 이런 건 없어요. 됐죠? 이게 뭐라고요? 보기차식의 해법이에요. 보기차식은 치환하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3개를 써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뭐가 되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기술이에요. 예. 제곱 빼기 제곱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외보다는 활용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시 꼭 적어주세요. 해설에 있는 것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꼭 적어주세요. 지금 적으세요. 정석 유제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 어차피 앞에 적어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요걸 하는 거거든요.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하는 건데 인수분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적어드렸네요. 인수분해 첫 번째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공통인수가 있으면 묻기예요. 여기 공통으로 곱해진 거 없습니다. 할 거 없어요. 2번 뭐였어요? 네, 치환할 게 있으면 치환하는 거였어요. 치환할 부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부분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뭐였어요? 내림차순 정리예요. 그죠? x 몇 차입니까? 최고차수. y는요? 네, 그러면 x 3차, y 3차니까 둘 중에 아무 걸로나 내림차순 정리하면 돼요. 이거 내림차순 정리 안 되어 있습니다. x 세제곱 플러스 x 1차 여기 있죠? 3yx 플러스 마이너스 y 세제곱 플러스 1, x가 없는 친구들. 이렇게 됐어요. 됐죠? 자, 내림차순 정리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건 1번, 2번 다시 하는 건데 없습니다. 공통인 인수나 뭐 묶을 거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뭐였나요? 공식 이용하는 거였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걸 보시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거랑 유사하게 생긴 공식이 없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식 써 있는 걸 보고 찾으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이 공식들 중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있나에 대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걸 떠올리기 위한 몇 가지 힌트들로 여기에 뭘 이야기를 할 거냐면 1은 1의 제곱이면서 1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당연하죠.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맞죠?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됐죠? 4의 세제곱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세제곱에 관련된 친구가 있나요?
선생님이 써드린 거 중에 있나요? 세제곱에 관련된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딱 보고 알 수 없어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처음에. 그럼 선생님이 써드린 공식 중에 이거 있어요. A 세제곱 더하기 빼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에 A 빼기 더하기 AB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앞에 두 개를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바꿔본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물론 지금 풀인 틀린 풀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쟤를 요거에 A 자리에 X, B 자리에 Y를 넣어서 정리를 해본다면 앞에 있는 친구는 X 빼기 Y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3XY 플러스 1이 됩니다. 네, 왜요? 네, 여기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로 써라 그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뿔마가 뒤집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앞에 친구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공통인 인수 같은 게 없어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틀린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럼 다른 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세제곱에 관련된 거 뭐 있나 봤더니 이런 거 있죠. A 세제곱 더하기 3A 여기 3 뿔마 3A 제곱이 플러스 3 왜 말하고 쓰는 게 다르냐? 풀마 B 세제곱 이렇게 해서 세제곱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형태를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얘랑 비슷한 친구는 없네요. 그죠? 원래 X제곱 Y, XY제곱 이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처음 할 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제곱에 관련된 친구가 10번에 있었어요. 10번에 있는 내용이 뭐였었냐면 A 세제곱, 선생님이 아까 마지막에 적어드린 거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 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B제곱, C제곱 하고 이렇게 길죠? 길어요.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 이렇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세제곱이 3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드러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친구가 있죠. 그렇죠. 1이 1 세제곱이에요, 사실은. 그럼 이 이야기를 이 형태에 맞춰서 적어보려고 보세요. X 세제곱 빼기 Y 세제곱 더하기 1 세제곱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가 생겼네요. 이거 덧셈이고 이거 덧셈. 맞아요. 근데 여긴 덧셈인데 여긴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럼 얘를 응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으로 써도 돼요. 마이너스 y의 세제곱하면 뭐 돼요? 마이너스 y 세제곱 되잖아요. 그럼 얘랑 얘가 식은 같은데 형태를 요거에 맞춰서 변형한 겁니다. 됐죠? 더하기 1 세제곱이에요. 됐죠? 그럼 앞에 세 개는 정확히 형태가 맞아졌죠? 그럼 혹시 뒤에 있는 친구의 의미를 보면 빼기 있고요. 무조건 3 있고요. 하나, 둘, 셋을 곱한대요. 하나, 둘, 셋을 곱한대. 그 하나, 둘, 셋이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y 1 이렇게 세 개 곱하면 뭐 돼요? 요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부딪히니까 이렇게 돼서 사실 뒤에 있는 식이 3xy라고 적어도 된다는 거죠. 문제에 남아있는 부분에 3xy가 있나요? 있죠.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처음 할 땐 이렇게 저렇게 틀린 방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는 겁니다. 답을 다이렉트로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시험을 본다면 선생님이 다이렉트 길을 알려주겠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겪고 그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럼 얘는 결국 이 식에 A 자리에 X, B 자리에 마이너스 Y, C 자리에 1을 넣어서 만든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변도 A 자리에 X, B 자리에 마이너스 Y, C 자리에 1을 넣는다는 거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Y 더하기 1. X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Y제곱. 맞죠?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빼기 앞, 뒤, 요 A, B 둘의 곱이에요. 그럼 여기서 둘, A, B는 X랑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XY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럼 플러스 XY.
그 다음에 빼기 BC니까 마이너스 Y죠? 그럼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Y. 그 다음에 CA, 마이너스 CA죠? CA예요.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됐나요? 요것만 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X-Y 플러스 1에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1차 있죠? Y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인수분해 됐습니다. 땡땡땡 곱하기 땡땡땡이니까 인수분해 된 거죠. 공식을 쓴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적어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직접 해보세요. 뭐냐면 2번 문제인데 8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마이너스 18xy 마이너스 27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형태를 살짝 바꿔줄게요. 2x 전체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의 세제곱 하고 요 마이너스 27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한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3 한 다음에 x 곱하기 x 아니죠? 미안해요. 2x 곱하기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됐나요? 그러면 값은 정확히 똑같은데 형태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됐잖아요. A 자리에 버는 거예요. A 자리에 뭐 넣었어요? 2x. B 자리에 마이너스 y. C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친구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변에 여기다 넣어서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겠습니다. 하세요. 정리해서 쓰세요. 출동 쓰세요. 쓰시고 요거의 해법도 적어보세요.